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싹 다 바뀌는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요즘 바뀌는 정책들을 챙기지 못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약은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바뀐 제도를 보니까 내가 딱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포기하고 있진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을 절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돈 버는 정보만 가득 담아왔습니다. 2025년에 확 바뀌는 정책들 중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실수가 될 것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청약제도의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변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 추첨제 확대, 청약 통장 개편. 자, 먼저 청약 가점제부터 볼게요.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 청약 물량의 약 75%가 가점제, 즉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점제 비율이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가점제에 유리한 40대, 50대 기혼자들만 당첨된다는 공정성 논란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올라가면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도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추첨제 확대입니다. 이건 특히 청년 세대와 무주택 1인 가구에게 희소식이에요.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에만 추첨제가 많았는데 이제 국민 평형에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즉 가점이 낮아도 운만 좋으면 당첨 가능. 청약 점수가 낮아 고민이었던 분들에겐 진짜 기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청약 통장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있었죠. 근데 이게 이자율도 낮고 쌓아도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목적별 청약통장 분리, 고금리 유도형 청약통장 신설, 청약 점수와 연계된 저축액 반영 강화 등 좀 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청약 준비가 가능해지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특별 공급 제도도 연계 강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한 청년은 추첨제와 특별 공급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됐습니다. 이건 진짜 청약 로또의 기회가 열린 거죠. 정리하자면 청약 점수 낮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추첨제와 통장 전략만 잘 세우면 30점대에서 40점대 점수로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 시대에 지금이 바로 청약 전략을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점수로 이기는 시대에서 전략과 준비로 당첨되는 시대로 2025년 청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청약제도 개편 단순히 제도만 바뀐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장 전체판이 흔들릴 만큼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선 가장 큰 영향은 청약 당첨 기회의 확대와 재분배예요. 그동안 청약은 무주택 15년, 자녀 셋 이상, 청약 통장 10년 이상 보유자, 이른바 청약 3종 세트를 갖춘 사람들만 당첨되던 구조였죠.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한다. MZ세대에겐 아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청약 점수는 낮지만 무주택인 사람도 실제로 당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실거주 목적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겐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시장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어차피 점수 없으면 안 돼 하면서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이제는 청약 기회가 넓어지니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청약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투기보단 실거주 위주로 전환되는 거죠. 셋째, 전국 청약 열기 확산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특히 강남이나 위례, 하남처럼 당첨만 되면 수억 차익인 곳에만 몰렸다면 이제는 지방광역시나 일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가점이 높지 않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뜨고 있어요. 청약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지방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넷째, 청약 통장의 전략적 설계 필요성 증가. 그전까지는 그냥 오래만 들면 되지였던 청약 통장이 이제는 입금액, 납입 횟수, 이자 조건까지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유리해졌어요. 특히 청년 우대형 고금리 조건 통장은 특별 공급과 연계까지 가능하니 청약 준비의 기초 체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경쟁 패턴의 변화. 기존에는 점수 높은 사람끼리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운과 전략, 정보력까지 포함된 복합 경쟁이 됐습니다. 즉, 정보 빠른 사람, 통장 설계 잘한 사람, 지역별 당첨 조건 파악한 사람. 이들이 현실적인 승자가 되는 시대라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2025년 청약 개편은 단순히 제도만 바뀐 게 아닙니다. 당첨 기회의 폭이 넓어졌고 경쟁의 방식이 달라졌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점수 낮으니까 안 돼라는 생각은 이제 금물. 이제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 청약시장 지금부터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도대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가점이 낮은 MZ세대, 특히 20대, 30대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전까지는 청약은 부모 찬스 아니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죠. 점수 30점, 40점대 청년들은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추첨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운만 좋으면 점수 30점 이하도 당첨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연계된 조건을 잘 활용하면 실수요자로서 당첨률을 두세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들은 이미 특별 공급에서 유리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점 기준 완화, 추첨제 확대라는 이중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는 기존엔 거의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세 번째, 1인 2인 가구입니다. 그동안은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비혼이나 만혼 세대는 청약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첨제가 늘고 청약 점수의 절대적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이들도 당첨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번째, 지방 거주자와 비수도권 실수요자들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지방 주요 도시나 광역시 또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도 당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이제는 수도권 집중해서 전국 단위 기회 분산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사회초년생도 크게 유리해졌습니다. 기존엔 청약 통장 10년 이상 납입자가 우대됐지만 이제는 입금액이나 납입 횟수의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 혜택과 청약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점수가 낮아도 포기할 필요 없는 MZ세대, 실거주 목적이 뚜렷한 신혼청년 1인 가구, 비수도권의 실수요자. 이들에게 2025년은 청약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열렸고 이제는 누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내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 부동산 자산의 미래가 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청약 제도가 바뀐 걸 모르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회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청약 시장의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약 점수 안 돼서 난 그냥 전세나 살래요. 통장 들긴 했는데 한 달에 10,000원씩만 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넘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만 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에서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그런데 2025년 개편으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지금 점수 30점대도 당첨자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몰랐던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전세. 알았던 사람은 당첨되고 웃고 있음. 이게 수억 원의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청약 통장. 지금은 단순히 오래 보유한 사람보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납입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매달 소액만 납입도 불규칙하게 우대 조건도 모르고 그냥 10년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통장을 들고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확 줄어듭니다.
또한 청약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납입 기준 등 조금만 조건이 안 맞아도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도 바뀐 걸 모르고 준비 안 했다면 당첨 기회는 날아가고 내 집 마련은 또 몇 년 뒤로 밀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큰 손해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입니다. 청약은 매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무리해서 매입하기보다는 청약으로 안정적인 진입을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 이 제도 변화 알고만 있어도 수억 원 차이, 몰랐을 땐 기회는 사라지고 내 자산 형성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바뀐 청약 제도, 그 영향, 그리고 몰랐을 때의 손해까지 알아봤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걸 알고 잘 활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유리해지는 걸까요? 첫째, 실수요자 중심으로 당첨 가능성 극대화. 청약 제도 변화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청약 당첨 확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둘째, 청약 통장 활용 효율 극대화. 이제부터는 통장을 오래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으로 납입했는가, 고금리 혜택과 특별 공급 연계 조건을 알고 준비했는가가 당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말은 즉 공부한 사람만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셋째, 전국 청약 기회를 유연하게 잡을 수 있음. 예전엔 무조건 강남, 수도권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지방 핵심지나 신도시 재개발 구역 같은 곳도 충분히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타겟이 됩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준비된 사람은 경쟁률 낮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청약해 당첨될 확률을 올릴 수 있어요. 넷째, 당첨 시 시세 차익과 심리적 안정성.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대출 부담 적고 이사 걱정 없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확실한 자산 하나를 얻는 것. 청약에 당첨된다는 건 단순히 집이 생긴다가 아니라 내 미래 자산 기반이 생기는 일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심리적 자신감과 기회의 확장. 나도 이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은 결국 소비, 투자,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청약 하나 준비했을 뿐인데 인생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청약 제도의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현명하게 통장을 활용하고 당첨 시 얻게 될 경제적 심리적 이득까지 모두 잡게 됩니다. 반면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그냥 지나치면 기회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2025년 청약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